그래서 이게 지켜지면서 결국에는 불규칙적인 자리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가 봐야 될 자리는 바로 여기까지겠죠. 1500, 한 150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이네요. 녹화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추세는 없었고, 10만 달러와 9만 달러 초중반 구간 안에서의 횡보 구간이었고요. 지금은 제가 차트를 어떻게 보고 있고, 계획을 매매를 하고 있는지 공유를 하고자 녹화를 진행합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봉이에요. 주봉 마감이 방금 하였고,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차트를 분석을 하면 되고, 추후 어떻게 흘러갈 건지 미리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이제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봉을 먼저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이번 주봉 그리고 저번 주봉이에요. 저번 주봉이 조금 중요하죠. 이제 어쨌든 추세가 나온 뒤로 여기 추세가 쭉 나온 뒤로 고점에서의 장악형 캔들과 거래량 두 개가 장악이 되는 그러한 마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더라도 추가적인 하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관점을 오름숏을 나갔었고요. 거기서 이제 봤었던 타점들이 꽤나 있었는데 그 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타점이었어요. 그래서 오르면 이거는 이제 생방송에서도 저번에 공유해드린 타점이었는데 여기서 반등할 시에 반등하면 여기서 숏을 잡아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내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올랐을 때 여기서 또 눌렸죠, 두 번이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팅을 하고 꼬리는 만 만들면서 몸통 결국은 아래서 마감했어요. 무슨 뜻이냐? 이리로 가봅시다. 자, 저는 이렇게 저항 구간을 봤어요. 왜냐면 과거로 돌아가 보시면 24년 11월 달에 추세가 쭉 올라오면서 저항을 강하게 받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한 99,000달러에서 10만 달러 중간에 있는 그 매물대인데 여기가 이제 뚫리고서는 지지 저항으로 바뀌었고 다시 한번 뚫렸을 때는 뭐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저항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 위에서의 몸통이 4시간봉, 시간봉 1봉급으로 크게 마감을 하면서 추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항 구간으로 변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저는 관점을 나갔습니다. 그 관점은 디스코드에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올라왔었을 때는 이렇게 눌리는 걸 보고 제 기억으로는 여기에서 숏 관점을 나가고 여기서 숏을 쭉 들고 갔었고요. 그 다음에는 반등할 때마다 결국에는 오름 숏을 보면서 매매를 하였죠. 그래서 여기서 숏 보고 여기서 지지구간을 쭉 보고 이제 이 지지구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보실 수 있는 지지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봉으로 가보시면 21년도에 고점 두 개를 이었을 때의 지지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던 자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일봉 마감했고 주봉 마감을 했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는 장악을 하였지만 오늘 마감한 캔들 모양은 뭐예요? 영망치이지만 저점을 깨지 못한 영망치예요. 그 뜻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힘의 균형은 하방으로 조금 더 유리하되 그래도 여기는 중요한 어떤 자리다? 매수 구간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가 나오는 것보다는 보합의 힘의 균형 형태를 이루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 이런 캔들이 나왔을 적이 있었을 거예요. 쭉 봐보시면 뭐 이때도 있었네요. 양봉 마감하고 장악을 하였죠. 거래량 캔들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저점을 깨지 못하는 이땐 도지 비스무리한 캔들로 마감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무빙을 보여줬죠? 그렇죠. 사이드 스텝을 치는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추세가 하방으로 나오든 상방으로 나오든 추세가 나오기 전에는 어쨌든 보합이란 뜻이에요. 위로 올리려는 힘도 내리려는 힘도 비슷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횡보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뭐 일봉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일봉에도 이러한 추세들이 꽤나 있었을 거예요. 장대 음봉 나오고 뭐 도지 같은 캔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추세가 나오기 전에는 흔들다가 내리는 경우가 있다. 바로 내리는 경우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잘 보시면. 어쨌든 과거의 이러한 차트들을 쭉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점을 깨지 못하고 장대 음봉 이후 도지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는 횡보를 하다가 추세를 주고 올리는 모습이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반대죠. 장대 음봉 나오고 도지가 나온 다음에는 추세를 지켜주면서 오히려 올린 모습이었고 그래서 여기 자리는 이제 캔들로만 보았을 때는 5대5 자리다. 그럼 저는 어떻게 지금 매매를 계획하고 있느냐? 그거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이 매물대거든요.
85,000달러에서 84,000달러. 이제 이 매물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여기 꼬리부터 이 몸통 해서 이 구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해쇼얼 그림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매물대까지도 최대값으로 일단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릴 시에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보고,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올 시에는 이제 이 추세 라인 있죠? 이 추세 라인까지 일단은 내려오는지 그 다음에 지켜보면 되고요. 그 전은 아마도 이 추세 라인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추세 라인과 이 매물대가 겹치는 자리에서 캔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따라 저는 이제 계획을 쭉 써가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큰 관점은 아직은 상방이라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려오더라도 상방이라는 점. 심지어 정말로 되돌림 안 준다? 그럼 여기서 내리고 양봉 만들면서 다음 주봉 마감하면 그냥 고점 뚫으러 가는 무빙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캔들 또한 아마도 과거에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간단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장대 음봉이 나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죠. 보시면 장대 음봉 이후 도지스러운 도지 캔들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더니 다시 올려버리는 모습. 또 가장 비슷한 캔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딱히 안 보이네요. 뭐 이렇게 내리는 경우도 있네요. 장악하고 캔들까지는 장악 아니지만 캔들을 이제 저점을 깨지 못하고 영망치 만들고 꼬리 만들고 바로 내려버리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무빙을 조심해야겠죠. 저점을 깨진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자리들을 체크하고 이제 기다리면서 그 구간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1차, 2차, 그리고 3차 이런 식으로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의 추세 라인, 2차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그리고 이거의 대칭 자리, 3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해숄로 그렸었다 그러면 해숄 패턴의 완성값 자리. 그래서 이러한 변곡점 자리들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지저분한데 이것도 관점을 나갔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382 구간이네요. 지금 이 상승 추세에 대한 382 구간도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피보나치도 겹치죠. 자, 그리고 지금 저항 나오는 이제 이 저항 구간이 어디 구간이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추세에 지금 맞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과 첫 번째 불정의 고점, 21년도의 고점, 그리고 지금이 이 고점이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이때처럼 마찬가지로 추세를 한 번 더 주면서 고점을 한 번 더 탈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도미넌스를 봅니다. 자, 도미넌스를 보시면, 자, 일봉이거든요. 일봉을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번 고점을 향해 찍고 추세를 꺾으면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리테스트하고 다시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뚫고 이 추세 안에서 그리고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마도 도미넌스에 따라 이제 고점이 바뀔 것 같아요. 만약에 전 고점을 돌파를 하였는데, 이 고점이죠. 10만 8천 달러 정도 고점을 돌파를 하였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같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내린다. 그럼 비트코인은 아마도 이번에 불장의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어떤 장을 본다? 그렇죠. 이더리움의 장을 본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 추세 라인이죠. 이 추세 라인을 깰 시에는 이더리움 장이 올 가능성이 높게 본다. 그리고 알트도 충분히 따라갈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토탈 3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공유했던 자리에서 저항이 나오면서 알트도 한번 쭉 빠진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횡보를 하다가 오르든지 한 번 더 전 고점 리테스트 하고 다시 오르든지 하면서 알트장이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죠? USD, PRW. 자, 환율 차트를 봐보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분석했었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21년도에 제가 차트를 공부를 시작했고 이때쯤 누가 봐달라고 했었을 거예요. 22년도쯤 하락장 때. 그래가지고 올랐을 때 이 저항 구간, 이런 구간을 보시고 되돌림을 주면 이런 매물대까지는 갈 것이다. 대신 반등을 보고 다시 내려갈 가능성을 봐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저점을 갱신 안 하고, 너무 지지하니까 지운 다음에 저점을 갱신을 안 하고 오히려 어떻게 되었죠? 지금 올려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채널링을 지켜주다가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불규칙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는 맞았고 이 매물대까지는 맞았는데 여기서 저점을 이 추세를 깨면서 하락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환율을 낮추는 이 패턴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켜지면서 결국에는 불규칙적인 자리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가 봐야 될 자리는 바로 여기까지겠죠. 1517달러 정도까지도 충분히 열어두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를 피보나치 값을 봐볼까요? 1515달러에서 17달러, 8달러 여기까지도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쯤 도달하면 저는 들고 있는 이제 밑달러는 어느 정도 한국으로 보내고 만약에 이때부터 쭉쭉 내려오기 시작하면 다시 한 번 더 해외로 가지고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때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냐? 그건 이제 불규칙적인 거예요. 굉장히 이건 힘들거든요. 가능성이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파동으로 작용이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만약에 A 파동이고 이게 B 파동이면서 이게 불규칙으로 끝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오겠죠? 근데 내려오는 것도 조정이라고 꼭 하락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러닝이고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러닝이 만들고 올라가 버리면 그렇죠. 추세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러닝이 아니라 익스펜딩 플랫이다? 그러면 쭉 내려오는 거고 디스조인트 자리까지 이 고점과 이 저점을 닿는 추세 라인까지도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잘 모르겠네요. 지켜봐야겠죠. 근데 일방적으로는 여기서 저항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전 고점까지는 하락을 예상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